국가언로에 서신 138호.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이. 갑자기 가을바람이 나서 양재동에 갔다 노란 국화꽃을 2화분 샀다. 소쩍새 울음소리와 간밤에 내렸을 무소리까지 차에 실린 느낌이다. 오는 길에 바로 옆 하나로에 들러 아이들이 잘 먹는 메롱하며 계량, 대추 등 핵과일도 종류별로 챙겼다. 말을 하지 않고 나왔던 터라 아내는 깜짝 놀랐다는 눈치와 함께 눅눅한 표정으로 햇볕이 쨍한 창가에 거의 다 편한 화분과 밤중 넘어핀 샌도란 꽃잎을 머금은 화분을 꾸리고 가져오느라 힘들었겠다는 표정으로 고마움을 인사했다. 아이들이 들이닥쳤다. 타고 놀 저희 키만한 롱보드하며 사나흘 묵을 옷가지가 든 보따리까지 여기저기 내팽개쳐대니 조용하던 집안이 금세 북적거리기 시작했다. 소란스런 꼬맹이들이 시끌벅적이 쌀가루를 반죽하는 손에 섞어 상큼한 가을 속 갖가지 색색의 주석 송편을 빚는다. 올해부터는 차례상 대신 건배사로 잔을 부딪히고 바로 식사 시간을 갖기로 했다. 술잔이 돌기 시작하자 먼저 아이들의 시시콜콜한 행적들부터 식탁을 채운다. 지새끼들이니 별것이 다 화제거리다. 식사 후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좋아진다면 괜찮대서 여러가지 술로 중무장을 한 어른들은 무려 30%의 시청률을 올린 KBS에서 나훈아와 놀았다. 전국 1800만 명 정도의 시청자 앞에서 그는 재충전을 위해 11개국을 돌아다니는 사이 별의별 소문과 뒷담화가 난무했지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 일체 무시해버렸다고 했다. 직접 만든 노래 중 700여 곡이나 히트한 것도 대단하거니와 그 조정료만도 한 달에 1억을 넘는다니 여인네들의 호기심뿐이겠는가. 남정네들의 부러움을 사게도 손색이 없을 터다. 압권은 후반부에 쓰였다. 우리 나이로 74신 그의 장발을 그가 은발의 장발을 뒤로 묶고 란닝구 바람에 허벅지가 뜯겨진 청바지 차림으로 그렇게 마음껏 살아놓고도 무슨 미련이 그리 많아 청춘을 돌려달라며 고래고래 노래 부른 후 헐렁한 셔츠로 주섬주섬 런닝구를 가리더니 심중에 남아있는 한마디를 뱉은 것이다. 우리는 지금 힘듭니다. 우리는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역사책을 보던 제가 살아오는 동안에 왕이나 대통령이 국민 때문에 목숨을 걸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누가 지켰냐 하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유관순 누나, 또 진주의 농계, 윤봉길 의사시죠. 안중근 열사, 뭐 이런 분들 모두가 다 보통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여러분은 IMF 때도 이 세계가 깜짝 놀랐지 않습니까? 집에 있는 금붙이 다 꺼내가지고 팔고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힘이 있으면 위정자들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1등 국민입니다. 여러분 긍지를 가지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대한민국 어게인이라고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땅의 어느 임금이나 대통령도 국민을 위해 목숨을 버린 사람은 없었다. IMF 때도 금을 모아 우리 국민 스스로가 그 역경을 이겨왔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나라를 구할 것이다며 문재인을 까버린 것이다. 김정은이가 그를 평양에 초청했을 때 조용필이하고 다른 가객들은 모두 갔지만
공연을 거부한 라우나의 배짱을 몰랐을 김정은도 이 소식을 듣고선 고개를 끄덕였을지 모르겠다. 그런데다가 무료 공연 10억여 원의 공연을 펼친 대가였던가 KBS도 거듭나라는 질타를 퍼붓고 대통령의 실정을 애둘러 말하며 이 땅의 민초들을 위로했다. 잘못하면 더욱 잘못될 수도 있는 이 사르르판 같은 판국에서 무슨 대단한 독립군의 혈통도 아닌 트롯가스 나훈아가 김정인 초청을 거부한 것도 모자라 문재인의 직격탄을 날렸을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였다. 김제동과 김미화 콤비가 이룩한 문화예술계의 자경화는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런데 거기에 나훈아가 그건 아니라고 우통을 벗어제낀 것이다. 연예인 지각판도의 변화는 물론 살아서 숨죽이는 이 땅의 엽전들에게도 분명 밟히면 꿈틀거리는 될 것이다. 추미애는 보좌관이 전화를 한 사실이 있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보좌관이 무엇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며 되려 반문했다. 국회 속기록 상에는 그녀가 한 달 새 모두 27차례나 거짓말을 했다고 나와 있다. 아주 작정하지 않고는 말도 안 되는 뻔뻔합니다. 아무리 문재인이 스스로의 안위와 정권의 보위를 위해 검찰 개혁을 앞세고 법무장관이라는 칼자루를 주었기로니 이 정도 되면 모두가 들고 일어나 광장 재판에 끌어내고 청와대를 불태워도 모자랄 판에 아직도 눈을 힐끔거리는 군상들. 보수우파는 보수우파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걸 싫어한다. 극우파가 아니니까 극우파로 취급되는 것은 더욱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항상 다수의 우산을 써야 안심한다. 위험에 노출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진보 좌파와는 영어 단어도 모르는 손녀딸과 회화가 가능한 친구들만큼의 격차가 있다. 그러니 결단코 행동에 나서는 건 위험천만이다. 돌이켜보면 김일성 장학생들이 민주화란 미명하에 독재정권 끌어내자던 6.10 항쟁도 학생들이 엄청나게 광화문에 모이고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은 보수 우파들이 뒤늦게 화이트 칼라 목소리를 보탠 것에 불과했다. 일단 안전하다고 믿은 다음에야 행동에 나선다는 말이다. 코로나 방역도 마찬가지다. 소문과는 달리 1년 가까이 사망자는 400여 명으로 그것도 대부분 노령의 기저질환 환자들이다. 1년에 총 30만 명이 사망하는 날에 독감 바이러스 인한 사망자는 2,900명, 폐렴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2,700명, 교통사고 사망자는 4,000명이다. 작년도 자살자도 13,000명으로 코로나보다 30배가 더 많은 OECD 1위다. 유럽과 미국에서도 의사들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선언하고 수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정치 방역의 모든 통제를 해제하라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즉 건강한 사람들은 코로나 확진을 받아도 거의 죽지 않는다는 것이다. 트럼프 부부도 감기 정도로 가볍게 여긴다. 전 100억안 조치 로니 잭슨 박사는 트럼프는 현재 무증상이며 회복 후 2가지 음성 검사 후 항체를 보유하게 될 것이다. 다음 토론을 준비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강 상태가 매우 좋으며 74세의 나이에 복수의 기자질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내의 실정과 더불어 4.15 부정선거에 대해 세계적으로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하자 반정부 운동이 더 이상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개천절날 차량 집회까지 코로나 방역에 저촉되니 견인 및 취소를 한다고 공고했다. 차량도 감염 원인 셈이다. 많은 보수 우파들은 거기에 발맞춰 탄압의 구실을 문재인에게 주지 말자고 한다. 애국한다며 설치지 말고 추석 기분을 그대로 이어가자는 거다. 개천절날 안 나갈 핑계가 없었는데 보수다운 그럴듯한 소리다. 만약에 이번 시위로 검진자 숫자를 늘려 코로나 환자 숫자를 몇백 명으로 급증했다고 발표하면 그 보라 왜 탄압을 자초해 하며 문재인 편을 들어 행동에 나선 시위 참가자들을 공격하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이외로 시위 차량 숫자가 많아지고 사람 족수가 점점 늘어나 다수를 이뤘다 싶으면 숨지겠던 보수 우파는 드디어 그 다수에 붙어 불이해를 보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문재인을 타도하자고 목소리를 높여 다수의 몸체에 붙어먹을 것이다. 소수로서는 위험하니 개인의 안전을 담보하기 전까지는 보수 우파는 절대로 촛불처럼 모여 정권을 타도하는 행동은 불가하다는 걸 문재인은 안다. 국민의 힘이 국민의 짐이란 것도. 국화꽃 한 송이가 피어나는데도 숱한 과정이 있을진데 천둥이 먹구름 속에서 또 몇 번을 울어대야 정신을 차리려는지 앉아서 자유를 먹으려는 보수 우파의 비열함을 영원한 좌파 진중권도 이미 알고 있을 게다. 이제는 도로와 거울 앞에 선 누이 파란만장한 사회는 하나도 없이 어찌 부귀영화만 누리다 왔겠는가 말이다. 나훈아의 용기가 존경스러운 추석 대목이다. 2020년 10월 개천절 날에 깃발을 동무 삼아 광화문에 가렵니다. 이호근 방송.